이 이야기는 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 회장과 그의 새로운 비서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서울 한복판, 구름을 뚫고 솟은 50층 건물의 최고층. 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마치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사무실 한가운데 앉아 있는 최 회장의 얼굴엔 권력자가 가져야 할 위엄보다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어요. 회장님, 새로운 비서가 오늘부터 출근합니다. 비서실장 박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최 회장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서류를 넘겼어요. 그래. 이번엔 얼마나 오래 버틸까? 지난 2년 동안 벌써 5명의 비서가 왔다 갔습니다. 모두들 최 회장의 까다로운 성격과 완벽주의적인 업무 스타일을 견디지 못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최 회장은 누구도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오전 9시 정각,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김유진, 29살. 깔끔한 네이비 수트를 입은 그녀의 모습에서 프로페셔널한 기운이 물씬 풍겼어요. 하지만 최 회장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다른 거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었어요. 또렷한 무쌍, 도톰한 입술, 오똑한 콧날. 어디선가 본 듯한, 아니 정확히는 그리워했던 누군가와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비서로 일하게 된 김유진입니다. 유진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당당했습니다. 최 회장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 목소리마저도 어딘가 익숙했거든요. 김유진. 이력서를 다시 한번 보죠. 최 회장이 서류를 들춰보는 동안 유진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외국계 기업에서 3년간 근무 경험, 토익 990점, 일본어 능통. 완벽한 스펙이었어요. 업무 경험이 풍부하군요. 그런데 왜 저희 회사를 선택했습니까? 최 회장님의 경영 철학에 감명받았습니다. 특히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유진의 답변은 준비된 것 같으면서도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박 부장이 업무를 인수인계해 드릴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유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가려는 순간 최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 김유진 씨.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유진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최 회장의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습니다. 이상했어요. 처음 만난 직원의 가정사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말이죠. 유진이 사무실을 나간 후 최 회장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특히 그 눈빛이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강인한 의지가 담긴 그 눈빛이 말입니다. 45년 전 대학생이던 자신이 사랑했던 그 여인의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정혜은. 지금도 가슴 한구석에 살아 숨쉬는 첫사랑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 회장은 유독 업무에 집중이 안 되었어요. 자꾸만 새로운 비서 김유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왜인지 모르게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그리움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김유진은 최 회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업무 능력을 보여줬어요. 복잡한 일정 관리부터 까다로운 클라이언트와의 미팅 준비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마음엔 계속해서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유진 씨, 잠깐만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최 회장이 유진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를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네, 회장님. 책상 위에 있는 사진. 가족 사진인가요? 유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작은 액자 속엔 미소 짓고 있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온화한 눈빛, 그리고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 최 회장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 속 여성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렸거든요. 45년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있을 리 없었어요. 정혜은이었습니다. 제 어머니예요. 유진의 대답이 마치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최 회장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68이세요. 아직도 정정하셔서 혼자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최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계산해보니 나이가 맞았어요. 정혜은은 자신보다 3살 어렸으니까 말이죠. 카페를 운영하신다고요? 네. 홍대 근처에 작은 카페를 하고 계세요. 하늘빛 카페라고 하는데 단골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셔요. 하늘빛.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최 회장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정혜은이 가장 좋아하던 색깔이 하늘빛이었거든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의 하늘색 말이에요. 어머니 성함이 혹시 정혜은이세요?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최 회장은 가까스로 표정 관리를 했지만 내심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김유진이 정혜은의 딸이라니. 그것도 자신의 비서로 일하게 되다니. 좋은 분 같네요. 사진으로 봐도 인자하신 게 느껴집니다. 최 회장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가 제 자랑이거든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는 정말 일찍 돌아가신 건가요? 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최 회장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유진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 29. 그렇다면 45년 전 자신과 정혜은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시점과 맞아떨어졌어요. 혹시 김유진이? 최 회장은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자신의 젊은 시절과 닮은 구석들이 눈에 띄었어요. 턱선의 각도, 미간의 간격, 심지어 무의식 중에 펜을 돌리는 버릇까지. 유진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언제 한번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직원의 가족이기도 하고. 정말요? 어머니께서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회장님 같은 분이 인사하러 오신다고 하면 며칠 동안 잠도 못 주무실 거예요. 유진의 웃음소리가 사무실에 퍼졌습니다. 그 웃음소리조차 어딘가 익숙했어요. 정혜은도 저렇게 천진하게 웃곤 했거든요. 그럼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뵙죠. 네. 미리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유진이 나간 후 최 회장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요동치고 있었어요. 그리움과 궁금증, 그리고 묘한 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혜은. 45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될 그 이름. 그리고 김유진. 혹시 자신이 몰랐던 딸일지도 모르는 그 아이. 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이런 우연이 과연 우연일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날 밤 최 회장은 오랜만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정혜은과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김유진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45년 전 서울대학교 캠퍼스.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리던 그날이
최 회장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경영학과 3학년이던 최민호와 문학과 1학년 정혜은이 처음 만난 날이었죠. 도서관 앞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던 예은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하늘빛 원피스를 입고 있던 그녀는 마치 천사 같았어요. 민호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을 때 예은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은이에요. 그때부터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1년 반 동안 둘은 서로에게 있어 전부였어요. 함께 걷던 캠퍼스 길, 함께 나눠 먹던 붕어빵, 함께 바라보던 석양.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어요. 민호의 아버지 최기철 회장이 둘의 사랑을 알게 된 순간부터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우리 집안의 후계자다. 그런 집 여자애와 어울리면 안 돼. 최기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은의 집안은 가난했어요. 홀어머니가 하루 종일 일해도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재벌가의 며느리감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최기철의 판단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뭐가 잘못됐어요? 예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사랑? 그런 게 밥 먹여주냐? 너는 이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야.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돼. 최기철은 민호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 했습니다. 강제로라도 둘을 떼어놓으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민호는 끝까지 저항했어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예은과 민호는 한강변을 걸으며 마지막 시간을 보냈어요.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나는 괜찮아. 내 아버지 말씀이 맞을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아니야. 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면 안 돼. 그날 밤 둘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별의 아픔보다 더 큰 사랑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둘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이틀 후 민호는 아버지의 강요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예은에게는 편지 한 장만 남겼습니다. 미안해.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었어. 널 사랑해라는 짧은 글과 함께 말이죠. 예은은 그 편지를 받고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자신의 몸에 변화가 있음을 깨달았어요. 민호의 아이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은은 민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 때문에 더 힘들어할까봐 두려웠거든요.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기로 결심했어요. 김유진이 태어났을 때 예은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남편이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28년이 흘렀습니다. 최 회장은 지금까지도 그날 밤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만약 자신이 더 용기를 냈다면, 아버지에게 끝까지 맞섰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입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는 예은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어요. 서울을 떠났다는 소식만 들을 수 있었죠. 그 후 최 회장은 한 번도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지만 결국 이혼하고 말았어요. 마음속엔 늘 예은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유진을 통해 다시 예은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유진이 자신의 딸일 가능성이었어요. 최 회장은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그리고 만약 유진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예은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최 회장은 조심스럽게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유진 씨, 혹시 유전자 검사를 해볼 생각은 없나요? 건강검진 차 말이에요. 유전자 검사요? 네. 회사에서 임직원 건강관리 차원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언제 하면 되나요? 이번 주 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최 회장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금요일 오후 회사 로비는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주말을 앞두고 서둘러 퇴근길에 오른 시간이었어요. 최 회장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오후 5시 반. 유진은 벌써 퇴근했을 시간이었죠. 그때 로비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최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유진아, 여기 있구나. 창문 너머로 내려다본 로비에는 중년 여성 한 분이 서 있었어요.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정혜은이었습니다. 최 회장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45년 만에 보는 첫사랑의 모습.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그 온화한 미소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유진이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카페 일이 일찍 끝나서 널 보러 왔지. 혹시 바쁘니? 아니에요. 마침 오늘 일이 일찍 끝났어요. 최 회장은 망설였습니다. 내려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45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예은과 유진은 소파에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의 따뜻한 모습이었어요. 최 회장은 한 발 한 발 다가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그리고 예은이 고개를 돌려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이 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예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더니 최 회장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20여 미터의 거리가 있었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에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호? 예은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 최 회장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예은아. 어머니, 회장님을 아세요? 유진이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은과 최 회장은 서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에? 예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회장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유진이가 우리 회사 비서로 일하고 있어. 유진이가 예은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회장님과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전에 알던 사이야. 예은의 대답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최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대학교 동창이야.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 그 말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긴장감을 눈치채지 못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 커피라도 한잔 하실까요?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는데. 최 회장의 제안에 예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세 사람은 회사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유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예은과 최 회장은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 앉게 되었어요. 어떻게 지냈어? 최 회장의 질문에 예은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럭저럭 살았죠. 당신은? 후회하며 살았어. 예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후회? 널 보내준 것, 아버지 말을 들은 것, 너를 찾지 못한 것, 모든 걸 후회하며 살았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예은아, 유진이는?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는 순간 유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얘기 하셨어요? 옛날 이야기였어. 별거 아니야. 예은이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최 회장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예은은 한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45년 만에 만난 첫사랑. 그리고 그가 자신의 딸의 상사라는 운명적인 상황. 최 회장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은을 다시 만났다는 기쁨과 함께 유진이 자신의 딸일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다음 주에 나올 유전자 검사 결과. 그것이 모든 걸 결정지을 것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최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오늘 나올 예정이었거든요.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회장님, 일찍 오셨네요. 유진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느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일까요? 응, 중요한 일이 있어서. 최 회장은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부녀관계 확률 99.99%.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김유진은 최 회장의 친딸이었어요. 최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확인하고 나니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기쁨과 죄책감, 그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자신은 딸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았어요. 유진이 걸음마를 배울 때도, 첫 말을 할 때도, 학교에 입학할 때도 곁에 있지 못했습니다. 예은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거예요. 젠장. 최 회장의 입에서 욕설이 새어나왔습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였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 최기철에 대한 원망도 솟구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최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예은을 만나야 했습니다. 유진 씨, 오늘 오후에 어머니 카페에 인사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시간 되시나요? 정말요? 어머니께서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유진의 밝은 표정을 보니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4시 홍대 근처의 하늘빛 카페. 최 회장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45년 만의 재회, 그리고 딸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아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니 예은이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최 회장을 보자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약속대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카페는 조용했어요. 오후 시간이라 손님이 별로 없었거든요. 유진은 아직 회사에 있었고 둘만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예은이 커피를 내려주는 동안 최 회장은 그녀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손등의 주름과 눈가의 잔주름이 그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해주고 있었어요. 예은아. 네. 우리 얘기 좀 하자. 예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대화가 올 줄 알고 있었던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유진이 얘기. 예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유진이가 뭐? 내 딸이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 유진이는 내 친딸이야. 예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왜 28년 동안 혼자 키웠어? 당신이 뭘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은이 고개를 들어 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당신은 아버지 말 한마디에 저를 버렸잖아요. 결혼해야 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예은아.
그런 당신한테 임신했다고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버지한테 또 한 번 굴복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한테 아이를 지우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최 회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은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지나간 시간이 돌아와요? 유진이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울던 밤들이 돌아와요? 예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임신한 줄 몰랐다고. 알았다고 해서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달랐을 거야. 분명히 달랐을 거야. 최 회장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너무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 예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유진이는 이미 다 컸어요. 이제 저도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당신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요. 예은아, 나는 지금까지 너만 생각하며 살았어. 결혼도 했지만 실패했고 지금도 혼자야. 너 없이는 행복할 수 없었어. 그건 당신 일이에요. 저는 이미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예은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최 회장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를 잊었어? 예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도 최 회장을 완전히 잊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회장님, 벌써 오셨네요. 두 사람은 서둘러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응, 막 도착했어. 회장님, 저희 어머니 커피 어때요? 아주 맛있어요. 정말 훌륭한 솜씨세요. 겉으로는 자연스럽게 대화했지만 세 사람 모두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특히 유진은 어머니와 회장님 사이에 뭔가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예은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유진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한편 최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은을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유진에게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지도 고민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최 회장의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퇴근 시간에 맞춰 하늘빛 카페에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커피만 마시고 가던 그가 점점 더 오래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회장님이 또 오셨어요. 유진이 카페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은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끈질기네. 하지만 예은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불편해했지만 이제는 그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최 회장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꽃은 왜 또 가져오세요? 예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얼굴에는 은근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카페가 더 예쁘면 손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핑계도 참 그럴듯하게 되는군요. 최 회장은 평소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모서리 테이블, 예은의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리였어요. 오늘은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하나, 그리고 당신 시간 조금. 예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 많을 때는 안 돼요. 실제로 저녁 시간이라 카페에는 손님들이 제법 있었어요.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예은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는 모습, 모든 게 사랑스러웠습니다. 회장님, 유진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회사 일은 안 바쁘세요? 요즘 매일 이 시간에 오시는데. 바쁘긴 하지.
그런데 이곳이 마음이 편해져서 자꾸 오게 되네. 어머니 커피가 그렇게 맛있나요? 커피보다는 분위기가 좋아. 따뜻하고 정겨워. 유진은 회장님의 표정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온화함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어머니를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최 회장이 깜짝 놀라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표정이 어머니를 바라볼 때 완전히 달라져요. 마치 첫사랑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에요. 최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그렇게 티가 났나 싶어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머니도 그런 것 같아요. 회장님 오는 시간 되면 괜히 화장을 고치고 예쁜 앞치마로 갈아입어요. 정말일까요? 최 회장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유진아,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야. 내 어머니와 내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떨 것 같니?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혼자 계신 게 항상 마음에 걸렸거든요. 정말? 네. 어머니는 젊으셨을 때부터 계속 혼자셨어요. 저 때문에 재혼도 안 하시고, 이제라도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최 회장은 감동했습니다. 유진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건 예은이 잘 키웠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회장님, 응? 정말 어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거죠?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진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물론이지. 장난으로 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야. 그럼 제대로 고백하세요. 이렇게 매일 카페만 오지 말고. 고백? 네. 어머니는 답답한 걸 제일 싫어하세요. 확실하게 마음을 전하세요. 그날 밤 최 회장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유진의 말이 맞았어요. 이렇게 뜸들이기만 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마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최 회장은 평소보다 정장을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장미 한 송이가 들려 있었어요. 예은아. 네. 오늘은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어. 카페 문 좀 닫을 수 있을까? 예은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얼른 나서서 문에 잠시 휴업 팻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회장님 말씀 들어보세요. 유진은 슬쩍 뒤로 물러났습니다. 최 회장이 예은 앞에 섰습니다. 45년 전처럼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예은아, 나와 결혼해 줄래? 카페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예은은 놀란 눈으로 최 회장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무슨 45년 전에 못했던 말이야. 그때 내가 용기가 없어서 너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나는 너 없이 못 살겠어. 민호 씨, 우리 늦은 나이지만 다시 시작하자. 유진이도 우리 딸이고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 예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천천히 생각해도 돼. 나는 기다릴 수 있어. 45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뭐가 어려워? 유진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회장님 마음 받아주세요. 저도 아버지가 생기면 좋겠어요. 예은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최 회장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45년 전과 똑같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야. 언제까지든 기다릴게. 그날 밤 예은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은은 최 회장의 프러포즈 이후 많은 고민을 했어요. 밤마다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유진이 어머니의 야윈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예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회장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아. 그럼 왜 망설이세요? 무서워.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유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회장님이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회장님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일할 때도 웃음이 많아지셨고 직원들한테도 더 친근해지셨어요. 정말? 네. 그리고 저한테도 특별히 잘해주세요. 마치 정말 딸처럼 대해주시는 느낌이에요. 예은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최 회장이 유진을 특별히 여기는 이유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최 회장이 평소처럼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민호 씨, 응, 저와 얘기 좀 해요. 진지하게. 최 회장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유진아, 너는 먼저 집에 가 있어. 네, 어머니. 유진이 나간 후 카페에는 둘만 남았습니다. 예은이 CLOSED 팻말을 걸고 최 회장 맞은편에 앉았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당신을 완전히 잊지는 못했어요. 최 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어요. 45년 전처럼 또 버림받을까봐. 예은아, 나는 절대. 기다려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은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를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아이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욕심 때문에 이 아이의 행복을 막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은아,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이제 혼자이기 싫어요. 예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8년 동안 혼자서 아이 키우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어요. 최 회장이 예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결혼해요. 최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 유진이한테는 당분간 비밀로 해요. 너무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생겼다고 하면 아이가 당황할 거예요. 알겠어. 천천히 말하자. 그리고 작은 결혼식으로 해요. 화려하게 할 나이도 아니고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최 회장이 예은을 끌어안았습니다. 45년 만에 다시 품에 안은 첫사랑이었어요. 예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와 그동안의 외로움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언제 결혼할까? 다음 달이 어때요? 너무 오래 기다리면 또 마음이 바뀔지 몰라요. 최 회장이 웃었습니다. 좋아. 다음 달로 하자. 다음 날, 최 회장은 결혼 준비에 바빠졌습니다. 웨딩홀 예약부터 드레스 준비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하고 싶었어요. 유진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에 놀랐지만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회장님이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 너는 괜찮겠니? 갑자기 새아버지가 생기는 거잖아. 전 너무 좋아요.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유진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회장님이 낯설지 않아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분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유진이 무의식 중에 아버지를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도 그래. 회장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 결혼식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최 회장은 예은의 취향을 모두 맞춰주려 노력했고, 예은도 점점 마음을 열어갔어요. 45년 전에는 이루지 못했던 사랑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가을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강남의 작은 웨딩홀에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되었어요. 최 회장의 바람대로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예은은 거울을 보며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68세의 신부. 세월의 흔적이 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예뻐요. 유진이 어머니 뒤에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우리 딸이 더 예뻐. 예은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이기적이었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아버지 없이 자랐잖아. 엄마가 혼자 키우느라 많이 부족했을 텐데.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유진이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저도 아버지가 생겨서 정말 기뻐요. 고마워, 우리 딸. 한편 신랑 대기실에서는 최 회장이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70세의 나이에 다시 신랑이 된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회장님, 준비 다 되셨어요? 비서실장 박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응, 거의 다 됐어. 정말 축하드려요. 오랫동안 혼자 계셨는데 드디어 좋은 분 만나셨네요. 고마워. 그런데 박 부장. 네. 오늘 이후로는 유진이를 더 특별히 챙겨줘. 이제 내 딸이나 마찬가지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유진 씨와 회장님이 닮은 구석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최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예은이 유진의 팔에 의지의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원래는 신부 아버지가 에스코트를 해야 하지만 예은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였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걸어요. 응, 고마워. 재단 앞에 선 최 회장이 다가오는 예은을 바라봤습니다. 45년 전 23세 예은과는 다르지만 그때와 똑같이 아름다웠어요. 유진이 어머니의 손을 최 회장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고마워, 유진아. 나도 이제 내 아버지나 마찬가지니까 편하게 아빠라고 불러도 돼. 네. 아빠. 유진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최 회장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28년 만에 처음 듣는 딸의 아빠 소리였습니다.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두 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의 결혼이지만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랑 최민호님, 신부 정혜은님을 평생 사랑하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약속합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는 확신에 찼습니다. 신부 정혜은님, 신랑 최민호님을 평생 사랑하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약속해요. 예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반지를 교환해 주세요. 최 회장이 예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은도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최 회장이 예은에게 다가가 살짝 입을 맞췄습니다. 45년 만에 키스였어요. 축하합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피로연이 시작되자 최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저희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딸 유진이가 이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춘 후 계속했어요. 사실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유진이는 제가 젊었을 때 예은이와 사랑했던 사이에서 태어난 제 친딸입니다. 장래가 술렁였습니다. 유진은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은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사실 내 아버지는 돌아가신 게 아니야. 바로 회장님이 내 친아버지셔. 저희 친아버지? 유진은 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에 당황스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유진아, 미안해. 아빠가 너를 28년 동안 모르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 부족했던 사랑 모두 채워줄게. 유진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진짜 제 아빠인가요? 그럼 내 소중한 딸. 최 회장이 유진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28년 늦은 아버지와 딸의 포옹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예은도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45년 만에 이뤄진 가족의 재회였어요. 그날 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나간 세월에 대한 그리움, 앞으로의 꿈, 그리고 늦게나마 만난 가족에 대한 감사함을 나누며 말이에요. 이제 정말 행복해. 예은이 남편과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해, 여보. 저도요, 아빠, 엄마. 창밖으로는 하늘빛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늦은 사랑과 가족의 재회를 축복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45년의 기다림 끝에 최민호와 정혜은, 그리고 김유진은 드디어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걸 보여준 아름다운 결말이었어요.